자, 트럼프 대통령이 9월 9일 날 김정은이가 식장에 있든 없든 이제 창군일에 폭격을 하겠다. 그래서 이 날짜를 지정을 했어요. 이게 레토릭, 이게 그냥 겁주는 것일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랬더니만 김정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미국 본토에 한 방을 날리겠다. 예? 미국에 한 방을 날리겠다. 이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달아서 날리겠다. 12월 25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지정됐어요. 그 다음에 괌에서는 주민들이 필리핀으로 이제 이주를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괌에서 이쪽으로. 자,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데 이제 이 시간 요거는 아주 잘 보도를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5월 5일 금요일 5월 9일이 선거일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를 전후해서 선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갖고 이제 냈던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우리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기에 제가 소개를 하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조선일보 신문 하나씩 가져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낸 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선제 타격을 하면은 김정은이는 지금 땅굴로 쳐들어와서 미국인 약 23만 명, 현재는 한 23만 명이 있는 것 같아요. 28,500명의 현역 군인들, 플러스 그 가족들, 플러스 비즈니스맨, 플러스 관광객들, 이렇게 해서 한 15만 명 내지 25만 명이 대한민국을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겠다는 전략을 갖고서 김정은이가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역사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수백만 명이 땅굴 속으로 기어나와서 한 나라를, 미군들을 완벽하게 포로로 잡는 것은 이 세상 역사 어디에 없었습니다. 소규모가 들어가서 작전을 성공시켜갖고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또 트로이 목마같이 트로이 목마같이 그런 걸 했지만 이 전 국토적으로 땅굴 속으로 수백만 명이 엊그제 김정은이가 발표한 것은 예비 병력을 몇 명으로 발표했냐면은 우리는 소년단 300만 명을 갖고 있고 청년단 500만 명을 갖고 있다. 그 옛날 노농저기대 붉은 청년 근위대의 이름이 이제 소년단, 청년단으로 단순화가 됐는데 소년단은 아마 고등학교 이하인 것 같고 청년단은 대학교 이상, 그 다음에 예비 병력들, 이게 이제 청년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력이 도합 몇 명이라고요? 800만 명. 네. 그 다음에 정규군이 몇만 명이에요? 120만 명. 그러면 도합하면 얼마가 되죠? 920만 명. 그러면 그 등으로 땅굴 속으로 기어 올릴 병력은 약 4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일파에 몇만 명 이걸 발표를 했었죠. 유튜브로. 그래서 뭐 그 작전 계획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 920만 명 되는 전투 요원으로 하여금 그 중에 400만 명을 이제 대한민국의 땅굴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약 350만 명 내지 400만 명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예비군 수와 맞먹습니다. 예비군 350만 명. 그러면 예비군 350만 명의 이 총이 우리나라 약 440여 개소의 무기고에 저장되어 있죠. 그죠? 440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 일원에 44개소를 5.18이 났던 1900 몇 년도죠? 80년? 80년. 5월 18일 날 났고 5월 21일 날 정오 12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사이에 작전을 펼쳐갖고 44개소에 저걸 털은 겁니다. 무기고를. 특수군이 들어와서. 자, 이거 뭐 택시 운전사하고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해갖고 털었는데 이제 곱하기 10을 한 겁니다. 440개소가 되는 이 무기고를 털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그 병력들은 실탄도 총도 안 갖고 내려온다. 어떻게 내려와요? 그냥 배낭 짊어지고 내려와갖고는 바로 실탄 우리 무기고에서 털어갖고 짊어지고 이제는 싸운다. 자, 이 전략을 제가 이렇게 공표하는 것은 이 전략을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비할 수 있죠. 네. 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간첩이 아니라면
당신이 종북 좌파 이 세력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국방장관으로서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동원령을 선포해서 예비군 350만 명에게 이제는 무기를 다 나눠주고 북괴군이 들어와서 탈취하기 전에 나눠줘갖고 대비하게끔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입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제 타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체 없이 350만 명을 다 저는 동원해갖고 무기고의 문을 열고 거기에 나쁜 놈들이 있어도 하는 수 없어요. 이제 나눠주고 나쁜 놈들이 하면은 그놈들 쏴서 죽이는 수밖에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가려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 1980년도 5.18 당시 21일 날 정오 12시서부터 16시 요 4시간 사이에 44개 무기고가 털렸던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4시간 사이에 440개소의 무기고가 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원령을 선포해서 450만 명 우리 대한민국 예비군들에게 이 무기와 탄약을 빨리 나눠줘라. 다 나눠줘라.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해라. 자, 싸울 준비를 할 때 이 예비군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셔요.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이제 지휘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한 겁니다.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다음 경우의 북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립니다.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1번 각급 주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따라서 탄약고가 있으면 탄약고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문을 철문으로 잠궈놓고 이제 이 관건 장치를 하고 기관총 들어놓고 펑 하고 나오기만 하면 쏠 준비를 하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산에서도 기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그래서 각급 부대, 이거 전투부대를 의미합니다. 비행단도 그렇고 또 해군 부대도 그렇고 지하, 주위소, 벽면을 뚫고 나오는 것에 대비해라. 그리고 주변 야산에 뚫고 나오는 경우도 대비해라. 이 두 개를 다 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그래서 각급 관공서도 군청이다. 저 강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급 군청, 읍사무소, 그 다음에 시청, 도청, 중앙청,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주한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할 것 없이 다 해당됩니다. 네 번째,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다섯 번째,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그래서 지하철도 이제는 대비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송영무 국방장관입니다. 되느니 안 되느니 하다가 이제는 장관이 되셨으면 이제는 대비해야 됩니다. 당신이 간첩이 아니고 종북이 아니라면 한성주 장군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이제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할 때 이러한 지침이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느냐? 부대 자위권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네? 부대 지휘관. 자, 다시 하면 이제는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부대 자위권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대 지휘관. 그 사람이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벌써 그 밑으로, 지휘소 밑으로 땅굴을 펑 하고 나올 때 그걸 대비하지 못하면 그 대대장은 죽어야 됩니다. 벌써 그 연대장은 죽어야 됩니다. 그 사단장은 죽어야 됩니다. 벌써 제가 죽여야 된다고 안 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자살해야 한다. 왜? 예비역 장군이 이렇게 외쳐대는데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벌써
그래서 350만 명을 빨리 총동원령으로 동원해서 이제 선제 공격을 할 날짜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알아내는 것이. 트럼프가 이거 모르게 하면 바로 때렸다 하면은 바로 계엄령 선포하고 예비군 동원해갖고 이제 나눠주는 것을 북계군이 들어오는 시간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북계군이 충주시를 담당했던 임천용인데. 자, 귀순했던 용사 임천용 대위, 이 양반이 최근에도 어디엔가 살아 계실 텐데, 자기가 맡았던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대위입니다. 자기가 맡았던 것은 충주시를 맡았다. 충주시청을. 그런데 5시간 걸린다. 북에서 내려오는데 빨리 내려오면 4시간 만에 내려온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게 육로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할까요? 땅굴로 내려옵니다. 지하철도, 지하도로로 와서 땅굴 파는 출구로 해갖고 시청 벽면을 뚫고서 기어 나와서 이제 시장을 생포하든지 죽이든지 하는 임무를 내가 맡았다라고 한 사람이 임천용입니다. 따라서 이 땅굴 전략은 김정은이가 계속 날 좀 선제 타격을 해주라 하는데, 선제 타격을 요 시기에 지금 어디다가 4발 이상을 때린다고 했죠? 괌. 그러면 괌일 수도 있고 하와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왜? 괌이라고 해놓고 괌에 준비하고 있으면은 성동격석격으로 하와이나 갖다 날릴 것이 이게 김정은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 가장 으뜸되는 작전사령관이 누구입니까? 해리 해리슨 태평양 사령관. 해군 제독 별 4개를 달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해서도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작전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통수 명령은 대통령이 내리지만 작전 지휘관으로서 해리 해리슨 이 양반이 내려줘야 됩니다. 해리 해리슨.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브룩스 미 육군 대장. 네. 브룩스 미 육군 대장이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경계 명령과 작전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됩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여기에 의거해서. 지금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장군들을 구워 삶아서 그게 미인계일 수 있고 또 뇌물일 수도 있고 이들을 구워 삶아갖고 땅굴 없다라고 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왜? 70년, 80년, 90년도에 청음병 구멍을 뚫고서 지하에 땅굴 파는 소리를 이걸 들어서 기록하고 보고했던 청음병 제도를 유지했던 대한민국의 육군 장군들, 장교들입니다. 70년, 80년, 90년대. 이들이 작동하니까. 그래서 땅굴 없다. 휴전선 4km 이남으로 못 판다. 이 거짓을 전략정보 판단으로 만들어 놓고서 대한민국을 삼키는 자들이 저 반역한 육군의 대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고 해리 해리슨 태평양 사령관과 브룩스 미 육군 대장과 또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메스터 안보보좌관과 펜스 미 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께서 통수명령, 땅굴 대비하라 통수명령,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리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의로운 지휘관 참모들이 경찰과 군과 또 예비군의 이러한 사람들이 이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7분간 기도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9월 9일 날 김정은이가 식장에 있든 없든 이제 참군일에 폭격을 하겠다. 그래서 이 날짜를 지정을 했어요. 이게 레토릭, 이게 그냥 겁주는 것일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랬더니만 김정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미국 본토에 한 방을 날리겠다. 예? 미국에 한 방을 날리겠다. 이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달아서 날리겠다. 12월 25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지정됐어요. 그 다음에 괌에서는 주민들이 필리핀으로 이제 이주를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괌에서 이쪽으로. 자,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데 이제 이 시간 요거는 아주 잘 보도를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5월 5일 금요일 5월 9일이 선거일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를 전후해서 선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갖고 이제 냈던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우리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기에 제가 소개를 하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조선일보 신문 하나씩 가져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낸 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선제 타격을 하면은 김정은이는 지금 땅굴로 쳐들어와서 미국인 약 23만 명, 현재는 한 23만 명이 있는 것 같아요. 28,500명의 현역 군인들, 플러스 그 가족들, 플러스 비즈니스맨, 플러스 관광객들, 이렇게 해서 한 15만 명 내지 25만 명이 대한민국을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겠다는 전략을 갖고서 김정은이가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역사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수백만 명이 땅굴 속으로 기어나와서 한 나라를, 미군들을 완벽하게 포로로 잡는 것은 이 세상 역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규모가 들어가서 작전을 성공시켜갖고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또 트로이 목마같이 트로이 목마같이 그런 걸 했지만 이 전 국토적으로 땅굴 속으로 수백만 명이 엊그제 김정은이가 발표한 것은 예비 병력을 몇 명으로 발표했냐면은 우리는 소년단 300만 명을 갖고 있고 청년단 500만 명을 갖고 있다. 그 옛날 노농저기대 붉은 청년 근위대의 이름이 이제 소년단, 청년단으로 단순화가 됐는데 소년단은 아마 고등학교 이하인 것 같고 청년단은 대학교 이상, 그 다음에 예비 병력들, 이게 이제 청년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력이 도합 몇 명이라고요? 800만 명. 그 다음에 정규군이 몇만 명이에요? 120만 명. 그러면 도합하면 얼마가 되죠? 920만 명. 그러면 그 등으로 땅굴을 속으로 기어 올릴 병력은 약 4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일파에 몇만 명 이걸 발표를 했었죠. 유튜브로. 그래서 뭐 그 작전 계획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 920만 명 되는 전투 요원으로 하여금 그 중에 400만 명을 이제 대한민국의 땅굴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약 350만 명 내지 400만 명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예비군 수와 맞먹습니다. 예비군 350만 명. 그러면 예비군 350만 명의 이 총이 우리나라 약 440여 개소의 무기고에 저장되어 있죠. 그죠? 440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 일원에 44개소를 5.18이 났던 1900 몇 년도죠? 80년? 80년. 5월 18일 날 났고 5월 21일 날 정오 12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사이에 작전을 중앙청,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할 것 없이 다 해당됩니다. 네 번째,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다섯 번째,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그래서 지하철도 이제는 대비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송영무 국방장관입니다. 되느니 안 되느니 하다가 이제는 장관이 되셨으면 이제는 대비해야 됩니다. 당신이 간첩이 아니고 종북이 아니라면 한성주 장군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이제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할 때
이러한 지침이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말릴 이유가 없느냐? 부대 자위권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네? 부대 지휘관. 자, 다시 하면 이제는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부대 자위권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대 지휘관. 그 사람이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벌써 그 밑으로 지휘소 밑으로 땅굴을 펑 하고 나올 때 그걸 대비하지 못하면 그 대대장은 죽어야 됩니다. 벌써 그 연대장은 죽어야 됩니다. 그 사단장은 죽어야 됩니다. 벌써 제가 죽여야 된다고 안 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자살해야 한다. 왜? 할보가. 예비역 장군이 이렇게 외쳐대는데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벌써 그래서 350만 명을 빨리 총동원령으로 동원해서 이제 선제 공격을 할 날짜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알아내는 것이. 트럼프가 이거 모르게 하면 바로 때렸다 하면은 바로 계엄령 선포하고 또 예비군 동원해갖고 이제 나눠주는 권령을 선포해서 450만 명 우리 대한민국 예비군들에게 이 무기와 탄약을 빨리 나눠줘라. 다 나눠줘라.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해라. 자, 싸울 준비를 할 때 이 예비군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셔요.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이제 지휘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한 겁니다.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다음 경우의 북계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립니다.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1번 각급 주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따라서 탄약고가 있으면 탄약고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문을 철문으로 잠궈놓고 이제 이 관건 장치를 하고 기관총 들어놓고 펑 하고 나오기만 하면 쏠 준비를 하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산에서도 기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그래서 각급 부대, 이거 전투부대를 의미합니다. 비행단도 그렇고 또 해군 부대도 그렇고 지하, 주위소, 벽면을 뚫고 나오는 것에 대비해라. 그리고 주변 야산에 뚫고 나오는 경우도 대비해라. 이 두 개를 다 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그래서 각급 관공서도 군청이다. 저 강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급 군청, 읍사무소, 그 다음에 시청 도 펼쳐갖고 44개소에 저걸 털은 겁니다. 무기고를. 특수군이 들어와서. 자, 이거 뭐 택시 운전사하고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해갖고 털었는데 이제 곱하기 10을 한 겁니다. 440개소가 되는 이 무기고를 털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그 병력들은 실탄도 총도 안 갖고 내려온다. 어떻게 내려와요? 그냥 배낭 짊어지고 내려와갖고는 바로 실탄 우리 무기고에서 털어갖고 짊어지고 이제는 싸운다. 자, 이 전략을 제가 이렇게 공표하는 것은 이 전략을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비할 수 있죠. 있잖아요. 네. 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간첩이 아니라면, 당신이 종북 좌파 이 세력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국방장관으로서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동원령을 선포해서 예비군 350만 명에게 이제는 무기를 다 나눠주고 북계군이 들어와서 탈취하기 전에 나눠줘갖고 대비하게끔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입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제 타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체 없이 350만 명을 다 저는 동원해갖고 무기고의 문을 열고 거기에 나쁜 놈들이 있어도 하는 수 없어요. 이제는 나눠주고 나쁜 놈들이 하면은 그 놈들 쏴서 죽이는 수밖에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가려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 1980년도 5.18 당시 21일 날 정오 12시서부터 16시 요 4시간 사이에 44개 무기고가 털렸던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4시간 사이에 440개소의 무기고가 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